핫이슈 다룹니다. 연봉 조정 신청이 마감이 됐습니다. 신청자 없었습니다. 고영표 그리고 박세웅 선수 등 연봉 협상 난항 선수들 지금 현재 협상 상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KT 위즈의 우승 보너스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것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삼성이 피렐라 선수를 좀 특별 관리하고 있다 그러는데 삼성의 겨울 이야기도 조금 연장 승부치기 도입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연봉 조정 신청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어제입니다. 10일 오후 6시가 연봉 조정 신청 마감 시한이었고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연봉 조정 신청을 하면 2021년 이전에는 거의 구단이 이겼습니다. 유지현 LG 감독만 빼고 말입니다. 지난해 KT 위즈 주건 선수가 이겨서 KBO 연봉조정위원회가 선수 손을 딱 들어줬는데 올해는 연봉 협상이 진행이 중인데 곳곳에서 난항 분위기가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 FA 시장이 커졌죠.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 몸값도 좀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잘하는 팀에 뭔가 성과를 내는 젊은 선수들의 불만이 좀 쌓일 때가 많습니다. 에이전트 제도도 거의 자리를 잡아갑니다. 선수 쪽도 데이터 그리고 논리적인 어필에서 전혀 달리지 않죠.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봉 조정 신청 좀 부담이 있어요. 예전과 달리 구단 눈치를 좀 안 보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해도 전에 비해 나아졌다는 거지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단들은 선수가 연봉 조정 신청을 하거나 만약에 연봉 조정 신청을 해서 구단이 진다고 하면 자신들의 연봉 조정 산정 시스템 있죠. 이게 굉장히 허술하구나. 이런 것을 만천하에 그냥 드러내는 꼴, 자인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많이 쓰죠. 요즘은 구단마다 연봉 신청에 있어서 정성평가를 거의 배제하고 정량평가, 데이터 위주의 그런 수치 위주의 평가를 연봉 산정 시스템에 넣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표 박세웅 선수 올해 연봉 협상에서 연봉이 상대적으로 좀 낮으면서 젊고 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투수들의 연봉 협상이 좀 난항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선수가 KT 위즈의 고영표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의 박세웅 선수인데 벌써 몇 주 넘게 연봉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조정 신청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안 했죠. 지난주부터 KT 그리고 롯데 구단이 좀 긴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향후 협상을 좀 이어가기로 했는데 고영표 선수는 이번 주 안으로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협상 초반보다 입장차를 좀 많이 좁혔고 KT 관계자 이야기로는 이번 주 안으로 고영표 선수는 협상이 종료가 된다. 타결이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고 했는데 고영표 선수 팀이 우승을 했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죠. 선수의 기대치 당연히 높겠죠. 좋은 활약도 했습니다. 만으로 31세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인데 활약에 좀 부침이 있었죠. 지금까지는. 그냥 지난해 연봉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난해 11승에 평균 자책점 2.9에 잘했죠. 162와 3분의 2이닝 던졌습니다. 이닝 수도 꽤 되고 시즌 막판에 구전일도 하고 가을 야구 활약이 더해지니까 대폭 인상 요인 발생 당연한 거죠. 합의점은 거의 찾았다고 하는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세웅 선수는 에이전트가 강민호 선수의 에이전트하고 동일 에이전트입니다. 롯데 김진욱 선수도 이번에 박세웅 선수하고 에이전트 한솥밥을 좀 먹게 됐다고 하는데 최근에 성민규 단장이 직접 박세웅 선수 연봉 협상을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간격을 좀 좁힌다고 하는데 아직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구단이 선수를 재촉하거나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시간을 두고 협상을 하고 있고 계속 접점을 좀 찾아가고 있다는데 아직은 지금 입장차는 분명히 있는 것 맞습니다. 1월 말까지는 마무리되길 구단에서 좀 희망을 한다 그러는데 연봉 조정위원회의 세부 고려 항목이 조금 바뀌었다 그럽니다. 지난해 주건 선수 그리고 KT 위즈 구단이 KBO 연봉 조정위원회에서 논리 대결을 펼쳤죠. 선수의 승. 양측은 앙금은 없다 얘기를 합니다. 많이 좀 달라진 연봉 조정 신청 모습이었는데 KT 구단이 연봉 조정 신청 패배 후에 KBO에 좀 강력하게 주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봉 조정위원회가 고려하는 여러 감안 요소, 선수의 활약, 팀 내 선수들과의 연봉 비교율, 그 외에 타팀 선수들과의 비교, 다시 말해서 비슷한 연차, 비슷한 활약을 한 다른 팀 선수와의 비교가 이 부분을 좀 고려 항목에서 빼달라는 건데 연봉 조정위원회의 고려 항목이 딱 이렇게 성문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타팀 선수의 연봉 인상률, 비슷한 성적을 낸 비슷한 연차, 이것도 일정 부분 고려 항목에 있었거든요. 타팀과의 고려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KT 위즈의 주장을 KBO가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팀 선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같은 연봉 산정 시스템 내에서의 판단만 일부 잣대가 되고 타팀 선수들과의 비교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KBO 설명으로는 팀마다 여러 연봉 산정 시스템 차이가 좀 있고 고려할 부분 또 팀 자금 사정 등 처지가 다르다는 건데 다른 처지인데 그냥 고려 대상에서 넣는 것은 좀 무리다. 사실 외국인 선수 연봉을 좀 보시면요. 차이가 있습니다. 팀마다. 폰트 선수가 SSG 랜더스 150만 달러, LG 트윈스의 켈리 선수 150만 달러, 키움 히어로즈 요키치 선수가 130만 달러인데 이 선수들의 뭐 활약 뭐 여기에 대한 평가들이 좀 많이 다른데 그렇습니다. 올해 기대치를 감안한다고 해도 각 팀 관계자들 사이에서 뭐 여러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KT는 지난해 연봉 조정 신청에서 패한 뒤에 연봉 산정 시스템을 좀 많이 손봤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기여한 선수들의 연봉을 좀 재조정하는 그런 연봉 복지위원회라는 것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정량 평가 외에도 재차 같이 논의를 협의를 해서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꿔놨습니다. KT 위즈의 우승 배당금이 좀 얼마나 될까요? KT가 KBO로부터 받은 우승 배당금은 지난해 말에 약 24억 원입니다. 통합 우승이었죠. 정규 시즌 우승 배당 플러스 한국 시리즈 우승 배당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전체 포스트 시즌의 입장 수입 중에서 부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약 60%에서 한 70% 정도 되는 돈이 배당금이 됩니다. 통합 우승은 전체로 보면 한 절반 가까이 45에서 한 50% 정도 가져가는데 여기에 모기업의 우승 보너스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승 배당금 플러스 모기업 우승 보너스가 합쳐져서 선수단에 분배가 되는데 2020년에 비해서 지난해는 가을 야구의 관중 입장이 조금 더 많이 허용이 됐습니다. 가을 야구 배당금은 1년 만에 2배 가까이 좀 증가했는데 그렇다면 우승 배당금을 팀별 어떻게 분배를 할까요? 팀에서 선수별 기여도를 정하는데 이 감독의 생각이 상당 부분 포함됩니다. 감독이 이 선수 A, 이 선수 B, 이 선수 C 등급 줘 뭐 이렇게 기여도에 따라서 S급, A급, B급, C급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감독이 선수들의 등급을 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KT는 이번에 A급 선수들은 억대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감독은 S급이죠. 감독의 경우 최고 등급 선수의 약 1.5배에 가까운 보너스가 배정이 됩니다. 팀에서 가장 많이 가져가요. 역대로 프로야구 우승 감독 중에서 우승 보너스만 가장 많이 받은 감독은 5억 원 가까이 받은 적도 있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포스트 시즌의 관중 입장 수익이 한 해 100억 원이 넘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억 원이면 배당금 전체만 보면 한 70억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에 배당금을 이제 전체에서 나누죠. 통합 우승 같은 경우는 70억 원에서 절반 가까이 되면 35억 원 정도. 30에서 35억 원. 여기에 모기업의 우승 보너스가 더해지니까 규모가 훨씬 크죠. 삼성 이야기입니다. 피렐라 선수 이야기는 앞선 영상에서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족저 근막염을 앓고 있죠. 이제 스파이크가 작은 것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작았다. 신을 수 없었다. 그러면 당연히 못 신었겠지만 처음에 신으면 조금 늘어나겠지 했는데 발볼이 워낙 넓으니까 늘어나겠지 했는데 안 늘어납니다. 아팠어요.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맞춤형 주문을 해도 도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새 스파이크를 이제 완비를 했고 예전을 봐도 통증이 완전히 이제 피렐라 선수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지난해처럼 통증이 좀 시즌 내내 이렇게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 팀에서는 좀 그렇게 보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새 리그에 들어왔으니까 긴장감이 있고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흑스플레이 열심히 했지만 좋았죠. 팀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약간 좀 이러다 보니까 부상이 조금 더 심해진 측면이 있고 삼성 내부에서는 피렐라 선수 그렇다면 올해는 좌익수 수비를 아예 정말 요만큼 하는 것인가? 아니다. 상당 부분 좀 소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삼성은 올 시즌은 좀 초반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불펜. 선발은 좀 버틸 수 있다. 오승환 선수까지 가는 길을 불펜진이 어떻게 닦아내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전력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올해 좀 마이너스는 맞는데 박혜민 선수 이적했고 최채영, 최지강, 심창민 선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마이너스가 맞지만은 그래도 좀 희망 섞인 부분을 본다 그러면 두 번째 뷰캐넌 선수 외에는 거의 외국인 선수 바꾸기도 했으면 안 좋았어. 두 번째 외국인 투수의 부진 올해는 개선될 거라고 보고 또 성장한 선수 그리고 최충현 선수처럼
복귀할 자원들의 활약도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LG에서 보상 선수로 데려온 젊은 포수 김재성 선수는 올해 안에 1군 전력이라고는 팀에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호 선수, 김태곤 선수로 1군 경기를 좀 치러 나가고 김재성 선수는 향후의 미래 포수 공백을 메우는 자원, 또 근미래의 포수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할 자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 승부가 올해부터 이어집니다. 여러분, 승부치기를 만약에 도입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논의가 있지만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연장 승부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즌이 너무 빡빡하고 일정도 촉박하고 체력 안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연장전을 아예 없앴는데 팬들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스포츠의 묘미라 그러면 승패, 승부, 이김, 짐. 근데 이거 없어져요. 무승부가 막 이어지니까 이거 맥이 빠집니다. 기자들이 자주 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칭공방. 연장 승부의 승부치기 도입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KBO에서 일부 논의를 좀 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코로나 상황에서 승부치기 도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장에 주자를 미리 두고 이닝을 시작하는 거죠. 네, 실패. 그러면 미리 나간 주자는 비자책점. 투수한테 자책이 가지는 않습니다. 실책처럼. 타자의 기록은 다 인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연장을 빨리 끝낼 수 있는 확률은 좀 높아지겠죠. 선수들 체력 안배 되겠죠. 근데 여러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투수들은 주자를 두고 던지니까 이건 뭐 좀 부담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비자책이라 해도 안타 맞으면 패는 될 수 있잖아요. 패가 쌓일 수 있습니다. 또 타자의 경우는 타점에 영양가 논란도 생깁니다. 그래서 야구계 현장에서는 좀 의견이 좀 갈렸어요. 그래도 코로나 특수 상황이어서 뭐 자가격리 선수도 나올 수도 있고 선수단 엔트리 운영이 빡빡해지니까 체력 안배가 중요하고 그래도 연장 승부의 체력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승부치기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뭐 얕은 팬들에게는 승부의 묘미를 좀 선사할 수 있으니까요. 고민이 많았는데 올해는 좀 도입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논의가 되려면 이미 지난해 말하는 협의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죠. 20일 뒤면 캠프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큰 제도 변경을 두는 데 대한 좀 부담이 있어요. KBO하고 구단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담을 느끼는데 25일이 이사회인데 내부 논의만 진행이 된 상황이어서 뭐 전격적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봐집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